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연입니다. 오늘 열대저압부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동아시아 기압계 현황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우리나라 주변을 살펴보시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난번 브리핑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 주변을 점유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낮에는 무더위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그런 알대 기단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향으로 장마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정체전선 같은 경우는 보다 북쪽으로 들려 올라가면서 중국 중북부 쪽에 잘 발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남쪽으로,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다소 복잡한 그런 기단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 남부부터 베트남 그리고 대만 일대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과는 또 다른 알대 고기압이 현재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동쪽 필리핀 해상으로는 여러 개의 저기압성 순환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가 기상학적인 용어로는 몬순 자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다 쉽게 설명드리면 커다란 저기압성 순환들이 발달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커다란 저기압성 순환 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3개 정도의 또 더 작은 저기압성 순환들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뒤로 하고 지금 저희가 대단히 주목해서 보고 있고, 저희뿐 아니라 일본 기상청이라든가 RSMC라든가 JTWC와 같이 세계 유수의 기상 예보 기관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열대저압부, 제10호 열대저압부가 되겠는데요. 이 열대저압부가 현재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달을 해서 점점 북서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기압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열대저압부의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천리안 위성에서 관측된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열대저압부의 중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준 괌 북서쪽 약 87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 기압 1002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15m/s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23km, 시속 23km라는 속도로 서북서진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왼쪽에 위성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제10호 열대저압부 같은 경우는 아직 체계적으로 조직화가 잘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태풍과 유사하게 중심에 눈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열대저압부가 조직화되고 열대순환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점점 발달하면서 북서진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해서 점점 북서진하고 있는 열대저압부가 결국은 이제 한반도 근처로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 10시 30분에 발표된 열대저압부 정보를 살펴보시면 지금 괌 북서쪽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 열대저압부는 점점 북서진을 하면서 7월 29일에는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그리고 7월 30일경에는 일본 규슈 남쪽 해상을 지나서 31일경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1일경쯤에는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으로까지,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중국 해안가를 따라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태풍 정보문을 보시면 한 가지 조금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우선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바람이 초속 15m가 넘는, 즉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강풍의 영향 범위를 나타내주는 강풍 반경을 표현한 부분이고,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태풍 또는 열대저압부의 중심이 위치할 확률이 70%가 넘어가는 곳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영역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파란색 영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 상에서 초속 15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은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영역 안에 태풍 또는 열대저압부의 중심이 위치할 확률이 70%가 넘어간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선의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발표된 것들이 지금 그림상에서 열대저압부 또는 태풍의 표기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 부분 외에도 지금 경로의 변동성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변동성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태풍 또는 열대저하부의 중심이 위치할 확률이 있는 곳들을 표현한 것이 이 빨간색으로 칠해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태풍 정보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열대저하부 같은 경우는 점점 북상하면서 조금씩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30일 오전에 30일경을 전후로 해서 규슈 남쪽 해상을 지날 때 중심기압이 994헥토파스칼로 제일 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규슈 남쪽 해상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중국 상하이 앞바다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점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 이제 2일경으로 해서 다시 열대저하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경로들을 보시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바를 보면 24시간 안에 제10호 열대저하부가 제5호 태풍 송다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대저하부가 아직 잘 조직화되지 않은 열대저하부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열대저하부가 이동하는 경로상의 해수면 온도를 보시면 지금 태평양 해상이 되게 따뜻한 상황, 즉 대부분 지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29도에서 30도 내외이고, 우리나라 부근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도 상당히 높은 해수 고수온역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열대저하부가 보다 잘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이번 열대저하부 이동 경로를 살펴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겪었던 다른 태풍들 또는 다른 열대저하부들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시면 대개 이번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저희가 저기압성 순환이라고 부르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대신에 고기압성 회전이라고 부르는 시계 방향의 경로로 많이들 이동해 오는 모습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줬던 매미나 루사나, 당장 21년에 영향을 줬던 오마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기압성 회전을 흐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이번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적인 태풍이 그러하듯 시계 방향의 회전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고 접근해오는 대신에 반시계 방향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그런 회전 형태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반시계 방향 형태의 경로를 따라서 올라오는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열대저하부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태풍이나 열대저하부 같은 경우는 대개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시계 방향의 흐름으로 이동을 하는 반면에, 이번 열대저하부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니라 이 남쪽에 필리핀 해상에 위치한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한 저기압성 순환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시계 방향의 공류를 가진 이동 경로를 취하는 대신에 이 필리핀 해상에 거대하게 발달되어 있는 이 저기압성 순환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반시계 방향의 공류를 가진 이동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공류를 가진 이동 경로를 따라서 우리나라 근처로 올라올 이 제10호 열대저하부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변동성이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로에 대한 변동성이고, 다른 하나는 강도에 대한 변동성입니다. 먼저 경로에 대한 변동성을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올라오는 열대저하부의 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필리핀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성 순환입니다. 지금 제가 위성 영상에서 가지고 온 이 영상이 이 저기압성 순환 지역을 천리안 위성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지금 크게 보면 전반적으로 저기압성 순환을 크게 돌고 있지만 그 안에 조그맣게 또 조그맣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저기압성 순환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 커다란 필리핀 해상에 발달되어 있는 이 저기압성 순환이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저기압성 순환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하지만 세력이 비슷비슷한 세 개의 시스템에 의해서 지배되는 저기압성 순환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한 시스템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저기압성 순환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반적인 커다란 저기압성 순환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열대저압부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필리핀 해상에 위치한 커다란 저기압성 순환, 기상학적으로 몬순 자이어라고 부르는 이 순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순환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결국 경로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도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을 조금 살펴보시면,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증기 모의 영상인데요. 이 열대저압부를 향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건조한 공기가 열대저압부의 중심을 향해서 관입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건조한 공기가 열대저압부의 중심을 향해 관입하게 되면 열대저압부나 태풍들에 대해서 을에 나타나듯이 이 열대저압부가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대기 상하층 간의 일치된 원통형과 같은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건조 공기가 관입하게 될 것을 예상된다는 것은 결국 열대저압부의 발달을 저해시킬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때 분명 열대저압부의 에너지원이 되는 하층의 해수면 온도는 충분히 열대저압부의 발달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대기 상층에서부터 열대저압부의 중심을 향해 들어가는 이 건조 공기의 강도나 정도나 시점에 따라서 이 열대저압부가 어느 정도로 발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변동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금 현재 이 열대저압부가 지나가고 있는 해상은 필리핀해 해상입니다. 주변에 섬도 거의 없고 관측망도 대단히 부족한 망망대해 위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위성이라든가 근처의 마리아나 제도의 관측 자료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 관측 부위나 선박에서 관측한 자료들을 토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열대저압부 이동 경로나 강도에 대한 예보를 생산하고 있지만, 보다 신뢰성을 가지고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적은 변동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관측이 다소 부족한 영역을 지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경로적인 측면 그리고 강도적인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저희가 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에, 보다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에 추후 진행될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추후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변동성 부분들은 저희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저희만 이렇게 예상한 게 아니라 수치 모델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에서 생산된 수치예보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제10호 열대저압부의 이동 경로와 확률입니다. 지금 빨간색 선으로 나타난 것이 그 결정론적인 모델에서 생산된 이동 경로, 그리고 이렇게 채색으로 된 것이 결정론적인 모델에 더해서 약간의 초기 조건들의 변동을 줘서 생산한 앙상블 멤버들이 어디로 지날지의 그 확률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해 부근까지, 상해 앞바다까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 내 멤버들이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오늘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이 CMWF 모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모델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 결과들을 종합을 해보아도 상해 앞바다까지 북상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대단히 크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모델 결과를 살펴보시더라도 경로의 한 줄기는, 제일 큰 주된 줄기는 이제 중국 해안을 따라서 북상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일부 줄기 같은 경우는 보다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이제 황해도 부근까지 진출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오른쪽에 확률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들은 지금 대단히 낮은 확률, 20%가 안 되는 낮은 확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CMWF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CMWF 모델의 앙상블의 개수가 50여 개임을 감안할 때 황해도 부근까지 올라오는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가능성의 개수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은 멤버들만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태풍의 발달 정도라든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핀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성 순환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어놓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이 보다 어느 정도 잘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보다 더 정확하고 정량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라도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추가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10호 열대저압부가 올라오는 경로상에서의 변동성이 크고 강도상에서도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말씀드릴 수 없느냐,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일치된 결과들을 통해서 토대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29일부터 1일 사이에 이제 열대저압부가 점점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게 됨에 따라서 열대저압부에 동반되어 있는 강한 바람에 의해 제주도 인근 해상과 남해 바깥 먼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서 열대저압부에 동반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 올라간 파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발달된 파도들이 점점점 해안가로 다가오게 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주말이고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국민분들께서 해양 레저라든가 그런 여가를 즐기시기 위해 가시기 좋은 제주도나 남해안 부근에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제주도라든가 남해안 해안가에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너울성 29일부터 1일 사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이후까지도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다라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열대성 저압부가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을 한다는 것은 비록 제주도 남쪽 먼 바다를 지나가겠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 열대성 저압부가 출발한 열대 태평양 해상에 위치하고 있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열대성 저압부에 의해 그 가장자리를 따라 부는 남동풍 계열의 바람은 이 고온 다습한 공기를 제주도와 한반도를 향해 밀어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고온 다습한 공기가 밀어 넣는 과정 중에서 지형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30일 오후 이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이렇게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비로 소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륙지방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서 내륙지방에 나타나고 있는 무더위와 열대야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요약입니다. 일단 열대저압부의 실황부터 말씀드리면 28일 아침 9시 기준 중심기압 1200헥토파스칼로 괌 북서쪽 87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3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열대저압부는 24시간 내에 제5호 태풍 송다로 발달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열대저압부의 예상 경로를 보시면 30일경 일본 규슈 남쪽 해상을 지나 31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고 이후 중국 상하이 앞바다로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태풍이 규슈 남쪽 해상과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는 과정에서 제주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고 제주도와 남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름 휴가철과 주말을 맞이해서 캠핑을 떠나시거나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시는 등 여가 활동을 위해서 제주도나 남해안 부근에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날씨와 물결에 의한 피해에 입지 않으시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열대저압부는 여전히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열대저압부의 이동 경로와 발달 정도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경로적인 측면은 필리핀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성 순환의 변동에 따라서, 그리고 강도적인 측면은 건조공기 관입 여부나 정도에 따라서 발달 강도가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내일 그리고 그 뒤로도 변동사항이 생길 때마다 진행될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